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전수 협회에서 만나요. 선발이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민국 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오늘은 원래 그 일정대로 말씀드리면은 인천지사장 두 분과 대전지사장 유강호 지사장이 셋이서 우리가 오늘 약속했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그렇죠. 임대사업과 관련한 거였죠. 네. 아마 제목이 소액투자 임대사업이 정답이었나? 뭐 이런 거였죠. 네, 제목이.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전지사장이 요즘에 몸이 좀 최근에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안성휴게소까지 오다가 거기서 도저히 못 올라올 것 같아서 이제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방송으로 이제 대체를 할 건데, 짤막하게 이제 한 20분 정도로, 다른 주제로, 지금 경매에 관련한 어떤 최근에 있었던 경매 경매 사기죠? 그러니까 경매 신이라기도 했고,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대체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전지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네, 광호 씨 지금 녹음 중이에요. 예. 네. 대전지사장 유광호입니다. 네,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예. 오늘 우리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녹음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오늘 오후에 우리 팟캐스트 방송을 위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아침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자가 운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안성휴게소에서 좀 쉬어 있습니다. 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두 명만 인천지사 두 분만 방송하게 된 점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장님 혹시 술을 많이 드셨어요? 요즘 술은 거의 안 먹고 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그 몸 상태가 안 좋은가 힘이 없구만. 그렇어요. 약 드셨어요, 지금? 예, 오전에 병원서 들려서 올라오는데 이제
염증 주사도 맞고요. 약에 좀 취해서 그런지 목 졸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휴게소에서 섰죠. 그래요. 뭐 귀가 네. 안 좋아요, 귀? 예, 귀가 뭐 부어가지고요. 네. 이 검사를 하는데 음. 레이저 뭐죠? 이 안경으로 해서 내시경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꼬리가 너무 좁아질 정도로다가 부었다가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건 고름 짜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선 항생제 주사를 맞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어차피 우리가 다음 주에는 녹음을 해서 좀 들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거에 대한 사과 말씀 한마디 하고, 인사하시죠. 마무리.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녁 늦게까지, 지금 인터넷에서 자료 준비를 다 했는데, 뭐 이거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우선 앞서고요. 이 미진한 부분을 다음 주에 얼른 몸이 쾌차해서, 더 미진한 만큼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는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쉬었다가, 네. 조금, 덜 어지러우면 내려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아이고, 이제 전화 한 통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대선 지사장님 내려가서 휴식 잘 네. 취하시고 회복되면은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지사장님 약 드시면 아마 졸리실 거예요. 예. 네, 운전 조심하시고.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약에 좀 취해서. 괜찮아. 안 죽을 팔자니까 걱정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자, 네, 많이 안 좋아 보이는. 네, 그렇죠. 우리 청취자님께서,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실황 중계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도 그 병원을 들렸다가 왔는데 그 주사를 맞고 출발하겠다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출발하고도 이렇게 오다가 도저히 못 올 상황이 된 많이 아프신 거. 그렇죠. 뭐 아니면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중간에 머리를 쓴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사정을 양해를 하시고, 오늘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송으로, 최근에 있었던 어떤 아시죠? 몽두드라는 거. 아세요? 네네, 물티슈. 뉴스 중에서. 네. 이번 교통사고 관련돼서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써보진 않았는데, 유명한가요? 글쎄요, 물티슈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만 쓰기 때문에. 또 저는 남자분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부인이 구입해 놓은 거 그냥 쓰기만 하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조회를 해봤더니 되게 물티슈의 무리인가 그게 좀 위험한데 그게 안전성을 통과했다. 예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걸로 해서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몽두들을 좀 많이 알더라고요. 그죠? 남자는 물티슈 이름 외우는 놈은 없지. 그렇죠. 근데 이제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많이 쓰나 봐. 그랬더니 이제 막 관련해서 난리도 아니던데 그 상황 아세요?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영상 보셨어요? 영상? 네, 13일날 한 오후 2시경에 이 남성이 50대 남성이 이제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객들이 이제 막 뭐라고 했나 봐요. 네, 법정에 들어가는 내용이 법정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때 아마 그거는 지금 착각했구만. 지금 그거는 다른 거고. 그거는 뭐냐면, 이 강남대로에서, 운전을 이제 벤틀리를 타고 가다가. 그 이름도 배틀리라는 거. 벤틀리. 예, 벤틀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벤츠 비싼 건가 봐요? S클래스가 2억 6천이에요. S600이. 근데 이제, 벤틀리는 아마 4억대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한국 사람은 메이커는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벤츠 아니면 BM이지. 네네. 근데 이제 벤틀리가 상당히 고가인데, 그거를 타고 갔는데 타이어가 빠진다고. 예, 바퀴가 아예 빠져버렸다고. 빠져서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도망을 가는 거지.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무면허인 거지. 그래서 계속 도망갔고. 근데 이제 무면허라고 도망갔는데 그 놈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자도 때리고, 그 다음 다른 차를 또 그러니까 지 타이어는 빠졌으니까 못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딴 차 또 절도하고. 또 터널에서 또 사고 나고. 거기에서도 보통 아무리 이제 사고가 나면, 나도 사고 경험이 있지만은,
바퀴가 빠질 정도면 이제 거기에서 마음이 이제 멈추고 포기해야지. 자포자기 하면서 이제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 이 중소기업 사장이 그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잘생겼어. 남의 차를 갖다가 이렇게 빼앗고 이렇게 또 폭행까지 있었다고 그러는 것도 같은데, 그러면- 그 끝없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가면서 자기를 도주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게 그럼 좀 정상적인 어떤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혐의라고 도망갔겠냐고, 무면허라고. 그거는 무면허 해봐야 그 뭐 벌금 얼마 내면 되는데 자기 타이어 빠진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짜리야 그게. 그러니까 단지 그것뿐만은 아닐 것이다. 사람도 치고 때리고 할 정도면. 근데 그때 음주 측정했을 때 그 술을 마시지 음주를 않은 것으로- 했대요?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면 뭐 약물 그것도 근데 안 의심해볼- 마셨으면 그냥 통과지 뭘 무면허가 발견될 만한 상황이니까 도주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찰이 이상했던 게 강남경찰서에서 풀어줬다고. 바로. 근데 그냥 조그마한 우리 일반인들은 조그마한 것만 걸려도 이렇게 잡아놓고 계속까지 끝까지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못 가게 하는데 그 정도면 구속이야. 왜 바로 이게 경찰 관련된 돈이 곳에서- 많잖아. 일단 돈이 많으면 아,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렇지 경찰들이 미친놈들인 거지. 이거는 이게 도주를 해서 도주하면서 차를 몇 대를 서너 대를 깨고 훔치려고 시도를 하다가 다른 차를 뺐는데 그 중에 사람을 때려. 그리고 또 도주를 해. 근데 그냥 집으로 방면해. 집으로 방면. 응. 신원이 확실하다고 그래서 집으로 또 신원 안 확실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거 누구냐 그랬다고 처음에는 재벌 아들이냐. 벤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좀 적당한 거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좀 시시하면서 이렇게 좀 몰래 이렇게 하다가 이슈가 또 이제 방송이나 이렇게 또 언론에 이슈가 되면은 다시 또 이렇게 구속하고 다시 잡아들이고 이런 게 지금 조연아 한두 번이 그것도 아니죠. 조연아 그것도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 안 탔으면 끝났지. 그렇죠. 지금은 조연아가 지금 이번에 그 몽두드 물티슈 사장보다는 한 10,000배 이상 부자잖아. 네. 근데도 되는 이유는 이슈를 이슈가, 타버린 네, 거지. 네. 근데 그런 조연아 땅콩이 한 건 있는 와중에 나온 일인데 또 풀어줬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사회에서 땅콩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그렇지. 지금까지 그 이슈가 안 되고 그냥 쉬쉬하면서 덮고 이렇게 지나왔던 것들이 그런 일들이 없었겠냐 이 굉장히 말이에요. 많을 것 같아요. 계속 있었지만 그걸 이번에 그랬지. 걸린 것이고 늘 불거지는 것이고. 그렇지. 사고 저기도 이제 난 것도 세월호 그런 것도 난 것도 예전부터 위험성은 있었고 계속 그러긴 했지만은 그때 불거져서 사고가 나버리니까 이제 크게 이슈화 되고 늘 그렇죠. 뭐 그렇죠. 화재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게 또 공동 대표인가 그 사람이 이루마라고 그러던데. 그 이루마 왜 우리 카페 우리 그 협회 동영상 나갈 때 음악에 이루마 네. 그 피아노 곡 나가잖아. 그렇죠. 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루마 그 곡을 좋아해서 들어요. 예, 예. 지금 라디오 방송도 하고. 저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그러니까 막 댓글이 그래. 이루마는 뭐 하냐 답변 안 하냐 막 이러나. 뭐 알겠어. 돈만 벌었지. 피아노만 이렇게 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데 어떤 대응하는 매뉴얼도 없을 거고 그냥 아마 사업은 이루마라는 얼굴을 팔아서 걔가 했을 수도 있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는 크게 안 하고 얼굴과 뭐를 하고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렇죠. 김연아를 세워서 삼성 에어컨 팔듯이. 이미지 메이킹 정도. 그런 거 같아. 네. 그러다가 이제 돈 버니까 어린 나이에 돈 벌면은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 하나 봐요. 통상 보면. 다른 짓을 하게 되죠. 꼭 그러더라고. 왜 주식 사기꾼인가 있잖아요. 주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70만 명 끌고 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뭐 군산에서 여정어먼 막 맥주병 때려가지고 구속된 거 있잖아. 네, 있어요. 있잖아. 그것은 저는 기사를 억제선이라고 있어.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다 나왔고 인터넷에. 또 예전에 한번 기사 중에 그 개미 투자자 음. 주식으로 음. 굉장히 그 100억대 이상 버는 예. 사람이 슈퍼개미인데 예. 단란주점에서 그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여직원을 그냥 폭행하고 그래서 구속된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네, 야 1억 원이면 나 풀려날 수 있다. 풀려나지. 1억 안 써도 나와. 네. 돈이 많아지면 네, 그렇게 그분도 아마 그 사람도 그 젊었을 때 그렇게 그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막 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다고 생각해?
물질 만능주의 우리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그게 졸부라서 그래. 그래. 졸부가 이제 갑자기 졸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반씩 꼭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런 집안에 보면 집안 내력이 없어요. 또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돈이 없다가 로또를 맞았는데 그 그래서 1등 가는 당첨 거죠. 사람들이 네.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흥청망청 쓰다가 그 사람들 이제 나중에 당첨된 사람들 뒤 저기를 봐보면 오히려 다 깡통이 되죠. 차라리 인생까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면은 그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차라리 1등 로또 복권에 당첨 안 되는 것이 더 낫다. 사실 막 이런 것이 있고. 사실 부도 어떤 받아들일 준비가 또 되어 있어야 그렇지. 다룰 만한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핸들링을 못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자동차랑 똑같잖아. 맞아. 지가 못 모르는데 기술도 없는데 자기 거야 타고 다니다가 사람 쳐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실은 얘기를 오늘 했던 어떤 주제로 정하고 싶었던 거는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낸 사고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몽두두 대표 네네. 유정환이라고 몽두두. 해서 네.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약물 투여 쪽으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인가 보던데. 약물 아니고 뭐 수면제 먹고 낮에 그 미친 짓을 하겠냐고. 정상적이면은 그냥 현재 예를 들어 음주여도 걸리면은 쉬쉬하고 끝내버리면 말 거를 벌금 같은 거 내고 네.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히 뭐가 있어. 있는 사람들은 그 먹는 음식 말고도 더 맛있는 그런 약물이 있는지 자꾸 그렇죠. 조사하는 차원에서 그런지 그런 것을 있는 사람들 자꾸 먹었어갖고 그 연예인들도 많이 그한 번씩 드시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신세 망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대표를 바꿨대. 그래가지고 뭐 대표 바꾼다고 실질적 주인이 아니냐. 이제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불매운동 하지만 또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알잖아. 금방 잊어버려. 금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몇 개월 되면 또 팔려. 그렇게 될 거가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하고요. 네. 이제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체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 어떤 거냐면요. 네. 경매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경매신 사기꾼으로 예, 전락한. 저도 그 자주 봤던 범죄액 예. 최소 600억. 예, 이거 서진 씨가 한번 대충 본인이 정리 뭐 한번 경매의 해주시죠. 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개요를 한번. 네. 한때 그 자산이 한 8천억까지. 8천원까지 올랐어? 네. 근데 이제 그 사기 배임 횡령으로 재판에 부동산 경매로 어떤 명성을 쌓아오다가 예. 이렇게 수강생을 깨워가지고 투자금을 가로채고 어떤 그 자기가 그 시행사의 어떤 법인 자금 대출 이자 갚는데 이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범죄를 어떤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정에 들어설 때 이제 그런 그 사기 당하신 분들의 네. 그 법정에서 소란스러운 그런 제기도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저렇게 띄어먹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까지 죽었다고 뭐 그렇고 내 돈 내놔라 이렇게 그 고성이 오가고 법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아, 자살한 사람도 있었구나. 그 서민들한테 이렇게 한 것은 거의 모든 전 재산이나 다름없을 텐데 네.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잘못돼가지고 법원에서 이 경매 계장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경매 신이라는 이름을 자기들이 붙일 수 있다라는 거가 너무 웃겨요. 사람은 좀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이 근데 그렇게 내가 신이라. 아니 저렇게 내세워야 또 사람이 또 그런 거 보고 가는 놈 있다니까 진짜로. 그러면 경매의 하느님이라고 우려해야 되나? 저번에 우리 송년회 때 제가 사회를 잠깐 보다가 회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소개 멘트를 해드릴 때 경매계의 어떤 전설이라고 얘기를 해드릴까요? 하니까 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부끄러워 나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상식이죠, 본인이 상식. 뭐 신이라고 그러니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기억이 있어요. 이거를 옛날에 그 수강생 중에 몇 명을 만났는데 여기에 피해자들이 보면 서울 지지 아카데미라고 그래요. 왜냐면 보면 G가 많이 들어가 보면 그 G 들어가는 게 뭐예요? 굿옥션 있고 지지 옥션도 있잖아. 지지 옥션도 있죠. 대부분 지지 다 옵션으로. 근데 지지를 쓴다고 네. 지지는 이제 강씨 집안이라서 강씨
집안이나 지지를 쓰는 걸로 난 들은 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 시험, 지지 시험 이렇게 지를 쓰는데 이 사람도 지지 아카데미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나 봐. 그런데 그때 어떤 교육생이 몇 년 전이에요. 한참 전이야. 네.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경매 신이 있다는 거야. 거기 들었나 보다. 네. 네. 그러면서 자산이 1조가 넘다는 거예요. 자산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사를 봐보면은 자기 자산이 뭐 1조니 뭐 이렇게 부채를 포함한 여기 거 있잖아. 아닐까요? 내가 경매를 잘못돼도 네. 내 자산이 1조니 원금하고 수익금 보장해 준다라는 말로 꼬드겨서 65를 억을 얻었대. 혹시 대출이 1조 아니야? 모르지. 아니 근데 대출이 1조면은 자기 자산도 1조가 되는 게 맞아. 그래요? 그잖아. 네, 그렇죠. 그잖아. 낙찰가의 80%를 땡기더라도 네. 자기가 받은 금액이 저렴하면 적어도 수천억대 부자는 맞죠. 네. 대출이 1조가 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원금 자기 자산이 1조가 있는 놈이 65억 원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없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없지. 네.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고수고 이 사람이 손만 대면 장난 아니래. 그러면서 나한테 막 몇천억 부자니 1조니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매를 자산을 읽으셨는데 뭐하러 강의하세요? 물어본다고. 돈이 더 필요하니까 하지. 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젊어서 늙을 때까지 그럼 안 하고 뭐 하고 살 건데 아직은 대체제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업을 대체를 갖고 있으면 몰라도. 네. 근데 적어도 단순한 말로 진짜 재산이 1,000억만 있어도 내가 강의하겠어? 목 아프게? 안 하죠. 안 하지. 다른 강사, 스타 강사 키워가지고 대체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재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도 진짜라는 거야. 그분은 그러면은 왜 경매 신 거기에서 갔다가 배우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또 다시 우리 대한공매사 협회로 와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전해주고 모순투성인 배우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순을 자기 몸에 싸고 다닌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멘트들을 뱉어. 그러면서 그러다가 내가 최근에 기사를 본 거야. 이게 며칠자 기사예요? 13일인가? 14일자 예, 기사인가? 14일. 예, 1월 14일. 1월 14일이죠? 네. 오늘이 16일이니까 이틀 전 기사예요. 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세요. 경매신하고 관련해서 이제 법원 경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 협회 기사도 좀 뜨지만은 이 경매신 뭐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범죄액 최소 600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매를 잘해서 올라갔다가 왜 망가지는가를 보면은 항상 그 원인에 시행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행. 네. 제 친구 중에도 시행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만 해서 잘 안 죽어. 근데 경매에서 통상 죽는 애들이 건물을 짓다 죽어요. 다른 사람 돈을 끌어들여서. 끌어들여서. 네. 왜냐면 분양을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을 지어서 내 사옥으로 써야지 그러면 안 망하지.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해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뭐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럼 꼭 망한다고.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큰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경매 영역이 아닌 거죠. 그렇죠. 경매 영역이 아닌데 경매 영역에 있는 사람 돈을 끌고 경매 아닌 쪽 가서 죽여버린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아파트 경매 분양하고 또 공사 대금 쪽으로 이쪽으로 다 써버렸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왜냐면 경매 원래 그런 거 있어요. 저희도 소금쟁이 발족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소금쟁이 하면서 결국은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기 드문 물건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류의 어떤 물건들이 아닌 깜짝 놀랄만한 특이한 그런 것들이 있어. 네네. 돈이 이런 것도 투자해 뭐 이런 것이 있어.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비전으로 제시한 거는 나중에 멤버십이 더 강화되면 큰 것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해외도 가자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런 기사를 보면은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지. 맞아요. 네네. 이 사람들도 투자자를 끌고 가서 망가뜨려 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대부분이 시행적이다 이게. 시행적이 항상. 그래서 이제 요런 거가 문제고요. 이 사람이 지금 했던 수법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교육하고 사업하다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스타일이 완전 사기꾼 스타일인 거예요. 네. 멘트 자체가 이런 거 뭐 내 자산이 1조라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사기꾼들 하는 소리고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제2저축은행 대주주인데 당신에게 은행 경영권과 51%의 지분을 팔겠다는 말로 73억 원을 가로챘는데 실제로 그 제2저축은행은 순자산이 마이너스 697억이어서 파산 직전이었다. 네. 요거는 전문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매 바닥, 부동산 바닥은 사기꾼들이 훨씬 많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 근데 꼭 보면은 이제 순진한 경매쟁이들, 학생들은 보면 이런 데에 더 많이 붙죠.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부분, 떠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믿어버리는 것? 그렇지. 네. 화려한 외형이나 그 또 경매는 또 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한 차원 다른 색이라고 생각해요. 또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없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뻑을 치면 밑대. 이상하네. 그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능력이 없어 성인들한테 우리나라는. 협회장님 투시를 해서 보시나요? 나는 이렇게 보면 알아. 이렇게 관상을 보면 얘가 돈이 있다 없다 이게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대체 방송이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런 거 앞으로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나온 게 이거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경매 사기꾼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보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기사를 아마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 팟캐스트 우리 청취자들한테 알려주자. 네. 이렇게. 지금 또 이런 상황에서 그 사회가 경기 침체되고 또 이런 각종 세금도 이렇게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이런 사기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 또 많이 좀 퍼지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많아요.